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IPO 그 첫 번째 편을 슈퍼위크 때 첫 번째 편을 너무 길게 해서 사람들이 다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좀 잘라서 하나하나 기업들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나눠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 8월이 시작되는데 8월 첫째 주에 시작되는 원티드 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투자는 먼저 말씀드리긴 해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할지 말지, 공모주에 참여할지 말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저는 항상 제가 시장이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PO를 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저점 대비 바텀업 전략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첫 번째 편과 똑같이 저는 여전히 그 전략을 고수할 거고요. 다만, 기업은 제가 선별을 해야 되겠죠? 뭐, 이 기업들은 전망을 향후에 봤을 때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본다고 하면 투자를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지켜보고 성장하는 모습 데이터가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다 꾸준히 나오면은 그때 가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고 유지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를 들으시고 각자 판단을 하시고 그 IPO를 참여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선택에는 자유니까요. 저는 강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티드 랩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일단 공모 일정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입니다. 7월 마지막 주에 기간 수요 예측을 했는데, 경쟁률은 1503.91 대 1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고, 근데 뭐 기간 경쟁률은 둘째고, 일단은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관점을 봐야 되니까 그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상장일은 8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주가사는 미래에셋이 아니죠. 제가 이거 수정 안 했네요. 한국투자증권이 단독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 공모가도 잡혔죠. 35,000원으로 잡혔습니다. 최상단으로 잡혔기 때문에 원래 공모가 밴드가 제 기억으로는 19,000원에서 35,000원 사이로 했던 것 같은데, 35,000원 수요 예측에서 35,000원 상단으로 잡힌 게 비율이 한 60% 정도 나왔습니다. 기간 참여율이 1,049건 정도 나왔고, 뭐 35,000원까지 포함시키면은 거의 90% 정도 가깝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는 뭐 한 1% 내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그리고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및 기관은 한 10.77% 나왔습니다. 확약을 하는 것에 대한 응답 기관들은 10.77% 나왔고, 나머지는 미 답변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통돼서 나오는 주식 물량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뭐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고, 유통 가능한 주식 비중은 26%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은 아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높지는 않아서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비중은 26%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뭐 하락은 하겠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뭐 나중에 일이고, 일단은 시총에서는 1,600원 정도 되고, 매출 20년도 기준입니다. 매출은 147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2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92억 원입니다. 근데 올해 1분기 발표했을 때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크게 흑자 전환으로 이제 전환해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은 B2C, B2B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기업 간의 거래 사업 매출이 있고 B2C를 통한 사업 매출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 매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주 사업 매출은 이제 구인 구직을 통한 구직 매칭 시스템을 주로 해주고 있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광고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긱스 프리랜서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프리랜서 분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머 스페이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HR 솔루션에서 인수를 한 건데 주로 이제 그 기업에서의 그 직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태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관련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채용 매칭 플랫폼이 91.91% 정도가 매출이 집중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긱스 그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도 5.2%, 그 다음에 커리어 플랫폼 커리어 플랫폼은 4.4, 그리고 나머지 기타에서는 0.5% 비중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무래도 그 우리가 주로 경쟁업체 아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쟁업체인 사람인과 그 다음에 잡코리아 그리고 대표적이죠. 이 두 회사 또 최근에 뭐 자플래닛이라든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원치스랩은 뭐 중소 신규 사업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 통해로 통해서 이제 성장성 특례 사업으로 특례 상장을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업 매출의 비중은 주로 매칭 시스템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 그다음에 긱스 프리랜서 매칭 시스템, 그다음에 AI 기반을 한 추천 매칭 시스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커머스페이스 사업, 그 기업 간에 대한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매출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채용 관련 사업 경쟁업체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채용 포털인 국내에서는 잡코리아와 사람인 두 업체 그리고 잡플래닛도 있고 그래서 이 업체들과 그다음에 헤드헌팅 업체들이 주로 이 사업의 경쟁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투자 및 인력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IT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제 위에 말씀드린 AI로 기반한 추천해주는 채용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들어가고요. 서버 비용도 들어갈 거고 또 이러한 거는 본사 하나로만 두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테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IT 인력 기반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IT 인력이 상당히 인력 구인난이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또 이직을 자주 하는 갭이기도 해요. 저도 개발자로 일을 해봐서 뭐 생각 외에 보수가 괜찮지 않으면 보통 이직을 자주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IT 개발자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 빅데이터 관련된 분석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인력 채용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근데 빠져나가면 그만큼 이 서비스에 대한 차질이 빚어진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장성 특례로 기술 성장 기업 특례로 적용해서 코스닥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현재 국내 말고도 현재 일본 쪽에도 원티드랩 일본 지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도 일단 적자입니다. 적자라고 이제 기업 공시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홍콩, 대만, 아시아 국가로 좀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경쟁업체 쪽 비교를 해야 되는데
증권 보고서에서는 경쟁업체를 4곳을 뽑았습니다. 국내외로 뽑았는데 사람인하고 그다음에 파슨 홀딩스 이 4곳을 선정을 했어요. JH 기업도. 근데 이쪽에 대한 정보는 제가 찾아봐도 안 나와 있어서 여기는 제외를 했고, 나머지 이 두 업체는 일본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총과 매출은 다 엔화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인은 지금 현재 상장돼 있기 때문에 사람인 HR은 5,700억 정도 시총이 잡혀 있고 매출은 흑자입니다. 좀 이따 이제 HTS로 볼 거긴 할 텐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흑자를 내고 있는데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너무 적죠. 이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보고 있고 아래 내용은 이제 의무 확약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그리고 다른 경쟁 업체들도 다 흑자 전환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큰 이익을 내지는 못한다는 점이 크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매칭 서비스는 이거는 보통 이제 구직 활동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을 비유를 하면 스마트폰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갖고 있는 침투율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파이도 크고. 근데 반면에 이 그러니까 구인 업체는 보통은 20대에서 60대까지 대부분 다 구직 활동을 하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파이에 대한 시장에 대한 파이를 커스터머를 갖고 오기 위한 싸움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기업들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파트너십을 그러니까 기업을 체결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기업도 확보를 해야 되는 양쪽 다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사람인 여기 비상장으로 빠져 있는 잡코리아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매출도 어떻게 다각화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은 이 매출 플러스 사업,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좀 증가를 할 텐데 증가를 할지는 저도 좀 의문이에요. 뭐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저것 다 넣어보고 비교도 해보고 사용해보기 때문에 뭐 과연 성장할까? 또 인구가 또 감소하는 추세에서 이런 구직자들이 이런 플랫폼을 사용을 하긴 하겠지만 얼마만큼 많이 늘어날까? 라는 게 성장성이란 부분이 좀 저는 의문성이 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결국 이 사업 매출 구조를 보면은 조금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인 HR을 보면은 주가는 많이 올랐죠. 코로나 특수 효과는 좀 보긴 했고 정책적인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뭐 우리 매번 나오는 게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작년 코로나 특수 효과로 인해서 뭐 IT 인력난에 대한 채용에 대한 서비스가 좀 활발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사람인 HR이 상장했을 때가 12년도 2월 22일인데 이후에 뭐 이때는 따상을 갖긴 했고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그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정치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특수 효과를 가끔씩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크게 별다른 내용을 말씀드릴 게 없어요. 워낙 좀 이런 유니콘 기업, 뭐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이제 시작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티드랩은 뭐 저는 IPO는 참여를 안 할 거고 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는 회사여서 뭐 그래도 이제 스타트업이고 좀 각광을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갭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일부터 3일 월 화이고 상장일은 8월 11일 수요일에 상장을 합니다. 그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회사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궁금한 게 더 있다고 하면은 여기 투자 설명서에 들어오시면은 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위험 요소라든지 자금 사용 목적, 그 다음에 회사 개요, 사업 내용, 재무 관련 것들, 그 다음에 주주 관한 사항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계열회사도 있고요. 계열회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티드 재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상장할 다음 종목으로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